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 법인 전환 절세 효과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업자분들이 전환할 때 가장 1차적인 동기가 되는 이제 절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가 차를 고를 때 어떤 것들을 제일 먼저 고려할까요? 통상적으로. 차요. 예, 차를 바꾸거나 할 때. 목적성? 그쵸? 뭐 동네 마실 가는데 내가 럭셔리 세단을 몰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겠죠? 반면에 이제 고속도로도 자주 타야 되고 장거리 운전도 많이 해야 되고 하면은 안전과 속도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세단을 선택한다.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예. 부분이 되겠죠. 그 목적 없이 그냥 디자인이 이쁘니까 산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법인 전환을 하기 전에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그냥 사업을 소규모로 가족 중심으로 그냥 할 거냐 아니면 좀 속도감 있게 할 거냐라는 결정이 먼저고요.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해서 차를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는 게 먼저일까요? 차가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각 차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연비가 중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예산이 많더라도 돈이 적든 많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호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개인과 법인에서 그 연비에 해당하는 게 이 절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연비가 확실하게 제대로 나오면 그 차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절세 효과라는 게 확실하게 숫자적으로 와 닿을 때 이제 법인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아마 자동차 연비 보면 실제 공인 연비보다 실제 운행을 하다 보면 항상 떨어져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딜러한테. 그랬더니 차에 아무것도 싫지 않고 그냥 제 몸무게도 한 10kg 줄이고 최적의 여건으로 달렸을 때 그게 공인 연비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야 방구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법인 전환하면 절세가 생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법인 사업자에게 과세 이연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보다 만큼 근데 개인 사업자는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법인 사업자 20%입니다. 그만큼의 세금을 나중에 법인의 주인인 주주가 가져갈 때 그때 세금을 내도록 과세를 이연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인 전환의 실제 절세 효과가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아주 비싼 고사양의 컴퓨터를 샀어요. 살 때 그 얘기를 듣는 거. 아, 이 컴퓨터 사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못 들은 거야. 하드웨어만. 그 컴퓨터에 걸맞는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소프트웨어를 내가 다룰 줄 알아야 실제적으로 그 컴퓨터를 갖고 비싼 돈 산 것만큼 투자한 만큼 내가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법인 만드는 거는 하루 이틀이면 만듭니다. 이제 법인을 내가 어떻게 잘 구조화를 짜서 경영을 하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거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실제 어떤 개인 사업자가 5억 정도 이익이 납니다. 예. 이분은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전체 소득의 3분의 1이 넘죠. 물론 여기서 뭐 세액공제 감면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요거는 제가 논의해서 제의를 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세율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얘기만 들어도 법인 전환 나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했어요. 네. 한 10년 후에 이제 법인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쉽게 말하면 법인면을 다시 반납하고 나 다시 개인으로 돌아갈래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보니까 이거 뭐야? 푼돈 벌려고 목돈 날라갔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그때 10년 동안에 내가 이연받았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부담감을 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돈 빌려주고 목돈 날리는 그런 이제 형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 아까 제가 말한 실질적으로 내가 연비 때문에 차를 선택했다면 그 연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제 실증적인 사례를 갖고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일단 이제 법인은 처음에 전환을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분율 구성을 하죠. 네. 보통 가족 주주라고 가정을 하면 케이스 1부터 케이스 9를 한번 제가 설정을 해봤어요. 또 케이스 4까지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법인 전환만 한 거지 실제 지분은 분산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이제
뭐 개인 유사법인, 뭐 1인 법인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케이스 5부터는 지분을 분산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한테 자녀가 여기 4명인 경우를 가정을 했습니다. 4명한테 10%씩 또는 4명한테 5%씩 이렇게 100%일 때와 부부하고만 분산할 때와 자녀들한테까지도 지분을 이렇게 분산했을 때의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가정을 했고요. 네.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임원의 보수 정책.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득의 30%를 이제 인건비로 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처음에는 그냥 연봉제, 쉽게 말하면 퇴직금 없이 그냥 다 급여로만 받아가는 거예요. 케이스 2는. 그다음에 케이스 3는 급여로 받아가는 것 중에 이제 월급제로 급여를 운영하면서 그 월급의 일정 부분은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케이스를 놓고 본 겁니다. 네. 뭐 같은 케이스가 이제 케이스 6까지 이어지고요. 케이스 7은 인건비 비중을 좀 높였어요. 왜? 이제 배우자의 인건비를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럼 배우자의 인건비를 책정함으로 다 배우자도 뭐가 생겨요?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생기는 거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주주 배당 정책. 이익의 20%를 이제 배당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를 주지 않고요. 그냥 전체 배당만 한 거예요. 케이스 1은요? 예, 그냥 법인 만들어서 급여도 없이 그냥 100% 주주인 사람이 그냥 배당으로 다 가져간 케이스를 얘기한 거고, 이제 케이스 2, 케이스 3는 일절 배당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거고요. 네. 케이스 4부터 케이스 9까지는 1억 정도를 배당을 한 거예요. 네. 케이스 4는 본인 100% 지분이니까 이건 단독 배당이 될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이제 지분율에 따라서 균등 배당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차등 배당에 효익이 있었지만 지금 차등 배당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균등 배당을 했다라고 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각 정책.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개인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예, 법인이 그 주식을 이제 법적으로 없애버리는 그걸 이제 소각이라고 합니다. 네. 예. 이건 뭐 디테일한 건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케이스 7까지는 이런 자본 거래를 하지 않았고요. 네. 케이스 5과 케이스 9는 법인과 주주 간에 주식 거래를 한 거예요. 이 기준은 부부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한테 한 경우와 또는 부부가 이제 일정 텀을 두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 총 12억까지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이제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케이스 1은 법인 전환하고 본인 100% 지분에 급여 제도도 없어요. 그냥 전체 다 배당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소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단기 이익 난 거 다 배당으로 줘버리니까. 네. 자, 이런 경우 이제 10년 후에 법인을 정리하고 결산을 해보면 오히려 이거는 개인보다 세금을 더 낸 결과가 나와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세금 외적인 다른 편익이 있었다면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세금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네. 자, 케이스 2 같은 경우는 이 전액 배당으로? 배당을 배당을 하지 않고요. 이건 그냥 전액 급여로만 준 거예요. 네. 퇴직금 제도도 없이. 그러니까 전액 배당을 그냥 연봉제라는 형태로 그냥 다 급여로만 준 거예요. 그리고 배당 정책 당연히 안 했고요. 이익 소각도 당연히 필요가 없죠. 왜? 이익 난 거 급여로 다 줘버리니까. 자, 이런 경우도 10년 후에 정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냈네. 예, 실제적으로 이제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를 누리지 못한 거죠. 네. 케이스 3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가 이럴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 100%예요. 그렇지만 이제 월급제와 퇴직금제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받는 연봉의 2배수, 3배수를 퇴직금으로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당은 안 했어요. 아까 같이 주주와 법인 간의 주식 거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크게 실익이 없는 걸로 나와요. 10년 후에 법인을 정리했을 때. 그렇죠. 예, 왜?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쌓여있는 돈을 한 번에 가져갈 때 워낙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됩니다. 케이스 4를 볼까요? 자, 월급제, 퇴직금제를 도입했고요. 단독 배당은 조금 했습니다. 예, 본인한테만.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익 소각이라는 건 실행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면 거의 똔똔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법인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편익을 누리지 못한 걸로 나와 있어요. 단지 이제 법인을 운용할 때 법인세를 좀 덜 내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쪽에 도움을 받은 건 맞죠. 그렇지만 세금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케이스 4도 결국 나중에 법인을 10년 후에 정리하고 보니까 절세 경영에 대한 성적표는 낙제점인 거죠. 자, 케이스 5부터 이제 실제적으로는 세금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분도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분산을 했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시작하더라도 이제 1억 배당이 이제 5천 되니까 그만큼 이제 누진과세 적용에 따라서 세율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과 주주 간의 거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 거래를 하지 않아도 자본 거래를 하지 않아도 절세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1억 6천 정도 절세 효과를 보자고 굳이 법인이라는 형태의 경영 체제를 선택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 따지고는 이것도 숫자적으로는 너무 작은 거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까지도 그죠? 아까 케이스 여기서 말씀드린 게 케이스 5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간에 케이스 6 같은 경우는 자녀들한테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자녀들한테까지도 배당이 이제 나누어진 거죠. 그만큼 이제 세율은 더 떨어졌겠죠. 그리고 나중에 청산할 때도 그 청산 소득도 주주의 지분율만큼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좀 이렇게 케이스 6 정도 돼야 이제 유의미한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절세 효과는 더 커져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9을 보면 실제 자본 거래를 부부간에 12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12억만큼은 텍스 없이 주주가 가져오는 이 자본 거래 플랜까지 완성을 했을 때 10년 동안에 총 발생하는 절세 효과가 한 9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케이스 9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법인 경영을 통해서 충분한 절세 효과를 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법인만 만들어 놓고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 보통 이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건 그냥 방치예요. 그러니까 법인 자체를 통해서 회사의 매출의 볼륨을 키우는 쪽에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자금 조달에 뭔가 도움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절세 효과 측면에서는 낙제점이다라는 거고요. 케이스 3에서 케이스 5까지는 뭐 배당도 조금 했고 하지만 지분율을 100% 또는 이제 와이프하고 분산을 했지만 그 분산도가 미미할 경우에는 큰 절세 효과는 보기 어렵다. 자녀 앞으로까지도 지분 분산을 이렇게 폭넓게 해야만 그리고 자본 거래까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단지 퇴직금 제도만 갖고도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퇴직금이 뭐 한도도 줄어들고 세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플러스 자본 거래까지 가능한 구도로 주주 구성, 지분율 구성, 보수 정책, 배당 정책을 짜야만 이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하시는 분들은 전환의 목적 이걸 명확히 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환을 하기로 했으면 나는 어떤 법인을 선택할 거냐, 주식회사냐, 유한회사냐, 유한책임회사냐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선택이 된 후에는 매년 내 임금 정책, 보수 정책, 배당 정책, 퇴직금 정책, 그다음에 자본거래까지 이걸 어떻게 구조를 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만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개인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법인으로만 전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 배당, 퇴직금, 그리고 자본거래 그렇죠. 이 네 가지 거를 효율적으로 잘 트랙 안에서 잘 구조화하고 구조화해서 고도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드린 컴퓨터만 샀다고 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가 잘 구성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균형감 있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게 잘 구동돼야만 절세 효과라는 내가 법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을 통한 절세 효과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